자,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를 구하는 실험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를 구하는 실험적 방법. 자, 반응 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실험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게 총 한 4가지 정도의 반응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자, 미분 반응기. 자, 두 번째는 적분 반응기. 세 번째는 혼합 흐름 반응기. 네 번째는 그 배치 리액터 회분식 반응기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반응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번 가정을 봅시다. 자, 미분 반응기를 쓸 경우에는 반응기 내 어떤 지점이나 그 어떤 지점에서나 반응 속도가 일정.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 반응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반응 속도는 농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응기의 어떤 지점에서나 반응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는 농도에 의존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전화율이 낮은 경우, 컨버전이 낮은 경우, 스몰 컨버전인 경우, 다음과 같이 또는 작은 반응기, 이 경우에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성능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지는데요. FA0분의 W는 XA인 분의 XAout 해가지고 마이너스 RA분의 TXA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예제는 예제 18.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분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적분 반응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적분 반응기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의 변화가 그 큰 경우, 지금 그 미분 반응기의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서나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 반응 속도가 어떤 지점에서나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반응기 내에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적분 반응기의 경우에는 반응기 내에 반응 속도 변화가 큰 경우, 기내 반응 속도 변화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응 속도 변화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럴 때 적분 반응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서도 반응 속도는 농도에 의존합니다. 농도에 의존한 함수인데, 이때 그 반응 속도가 변화한다는 경우는, 자, 농도가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반응 속도가 지금 여기 미분반 경우에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매우 그 전하율이 낮은 컨버전인 경우에, 그 컨버전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적분형 반응기의 경우에는 그 반응 속도가 변한다, 농도가 변한다. 이 경우에는 얘네들의 컴포지션이 변한다. 리액턴트의 조성이 변화.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그 반응물 유체의 조성이 그 변화할 경우에 우리가 그 적분식 반응기를 쓰는데, 이때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분식 분석과
미분식 분석이 있어요. 자, 적분식 분석은 굉장히 적분형 반응기에서 사용된 그 미분형 반응기에 사용된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 다음과 같은 그 기본적인 성능식을 적분하여서 그 반응기구를 실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미분식 분석의 경우에는 그 적분식 분석은 반응 그 식이 간단하죠. 식이 간단하다. 자,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경우에는 좋은데 얘네는 그 이들식의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복잡한 반응 속도식이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미분식 분석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미분식 분석을 바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게 미분식 분석이 되는 거죠. 미분식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예제 18.3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혼합 흐름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혼합 흐름 반응기니까 믹스 플로우 리액터가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한 CSTR이 되겠죠. 자, 믹스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가 유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도 얘네들이 그 조성이 같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는 가정이 유체 전체의 조성이 동일하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혼합 흐름 반응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우리가 특히 어떤 경우를 많이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캐탈리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스 솔리드 시스템 이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카베리 베스킷 타입 리액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벌티 믹스 플로우 리액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18.12의 경우에는 카베리 베스킷 타입의 리액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닝 샤프트가 아래에 있고요. 얘가 그 플루이드가 들어가서 나가는 부분이 있죠. 플루이드가 들어가서 요 방향이 잘못됐네. 플루이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나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나가는 컴포지션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면 믹스 플로우 리액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에 있는 그 와이어 베스켓이 이렇게 캐탈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리액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베스켓 돌아가는 베스켓이죠.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캐탈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베스켓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그 벌티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자, 혼합 반응기의 성능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CSTR의 성능식과 같게 나타나고요. 자, 혼합 반응의 그 벌티 믹스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가 피드가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큰 스피닝 페달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스피닝 샤프트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안에다가 지금 그 스피닝 페달이 있어서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얘네가 계속 순환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다. 순환. 뭐가 순환하냐면은 계속 기체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벌티 믹스 플로우 리액터, 또 하나는 카베리 믹스 리액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성능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그 배치 리액터예요. 그런데 배치 리액터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순환 반응기가 있습니다. 순환 반응기. 자, 순환 반응기가 있는데 순환 반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게 그 디퍼런셜 리액터가 있죠. 자, 미분식 반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식 반응기, 그 다음에 그 혼합 반응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배치 리액터, 그러니까 솔리드 가스를 위한 배치 리액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순환 반응기 리사이클 리액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디퍼런셜 리액터는 다음과 같이 컨버전이 작을 때, 반응기가 작을 때 사용이 되고, 그 적분형 반응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얘네가 그 반응 속도 변화가 큰 경우, 이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식 분석, 미분식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순환 그 믹스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리사이클 리액터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자, 리사이클 리액터의 경우에는 순환 반응기에서 우리가 특정, 얘는 어디서 되게 그 시스템이랑 비슷하냐면은 적분 반응기의 적분식 분석과 비슷하게 한다. 분석과 비슷하게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정 반응 속도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다음과 같은 이제 성능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18.14를 한번 볼게요. 18.14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캐탈리스트가 있고,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플루이드 인이죠. 그 다음에 얘가 플루이드 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나갈 때는 XA out, 들어올 때는 XA i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캐탈리스트가 차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성능식은 다음과 같은 스타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순환비가 충분히 클 경우, 여기 순환비 R B가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 값은 거의 1의 값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거의 뭐와 같은 식이 되냐면은 혼합 흐름에 근접하게 된다.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떨 때 쓸 수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데이터가 작거나 데이터가 낮거나 또는 그 중간의 순환비 사용할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게 된다. 자, 근데 만약 그 순환비가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은 R이 충분히 높을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혼합 흐름에 가깝게 계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작고 중간 순환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고,
순환비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혼합 흐름과 가까운 고동을 보이게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회분식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지금 믹스 플로우 리액터에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지금 리사이클 리액터 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할 게 배치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회분식 반응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능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V는 가스의 볼륨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회분식 반응기에서 촉매가, 여기서 촉매가 회분식 촉매, 그러니까 배치 타입 촉매죠. 배치 타입 캐탈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서큘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경우에는 그 회분식 유체가 되겠다. 그러니까 회분식 촉매, 회분식 유체가 되겠다. 자, 됐죠? 자, 그래서 플루이드는 항상 일정하다. 플루이드는 일정하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균일 회분 반응기와 유사 거동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균일 회분 반응기와 유사 교동하기 때문에 개 전체에서 유체 조성이 균일하다. 자, 그 다음에 그 통과 흐름이 없는 순환 반응기는 회분식 반응기가 됩니다. 자, 통과 흐름이 없는 순환 반응기. 자, 순환 반응기가 우리가 앞에 있는 리사이클 리액터가 있죠. 사이클 리액터인데 뭐가 없냐면은 통과 흐름, 없는 이 리사이클 리액터의 경우에는 회분식 반응과 같은 거도. 자,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순환 고동이 R이죠. 자, R이 없는 경우에는 얘네가 거의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R이 0이죠. R이 0이면은 얘가 1에서부터 XA 뭐 X처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R이 0일 때 R이 0일 때가 이제 순환 통과 흐름이 없는 그 순환 반응기. 자, 통과 흐름이 있으면은 얘네가 통과 흐름이 있으면은 좀 달라질 텐데 통과 흐름이 없는 순환 반응기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FA0분의 W는 0에서 XAS RA 프라임에다가 DX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FA는 CA0 V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CA0 그 다음에 V0 W. 아이고,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0에서 XAS RA 프라임에다가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그 풀이를 하면은 자, V분의 W라고 했는데 T분의 V는 V0가 되겠죠. 그러니까 V0가 그 요거를 요렇게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V0 대신에 자, V0 대신에 그 T분의 V를 집어넣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 여기서 뭘 넣냐면은 그 여기죠. v0는 t분의 v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얘네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는 그 개 전체 개 전체 유체 조성이 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촉매 한 번 전하량이 낮다. 한 번 통과 전하량이 낮다. 낮다. 자, 그리고 통과 흐름이 없는 반응기는 회분식 반응기가 되겠다. 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은 자, 우선 실험용 반응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실험용 반응기의 비교. 자, 실험용 반응기의 첫 번째 적분 반응기. 자, 두 번째 그 미분 및 혼합 흐름 반응기. 자, 세 번째는 그 순환 반응기. 네 번째는 회분 GS 반응기.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반응기의 경우에는 기체 고체 시스템, 가스 솔리드 시스템에서 가스 솔리드 시스템에서 벽에서 냉각시켜도 각 지점 간의 온도 변화가 큰 경우 그 반응기로부터 반응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반응기로부터 반응 속도 측정. 자, 이 경우에는 얘네가 적분 반응기가 유용하다. 적분 반응기가 유용하다. 자, 두 번째 자, 미분 반응기 또는 미분 흐름 반응기에서는 반응 속도를 직접 얻는다.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알 수 있죠. 직접 얻는다. 그 다음에 복잡한 반응기 해석에 유용하다.
복잡 반응계 해석. 자, 그 다음에 미분 반응기는 조성의 순정이 정확해야 된다. 자, 순환 반응기는 순환이 크면은 혼합 흐름. 자, 열 효과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환 회로의 분산을 해야 된다. 열 효과 최소화를 위해서. 자, 열 효과는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순환 회로의 분산. 아이고. 순환 회로의 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 및 물질 전달의 인자를 알기 위해서는 적분 반응기가 가장 근사한 모델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반응기에 가까우니까 그 열 및 물질 전달의 해석엔 좋죠. 자, 그런데 얘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열 효과를 그 열 효과, 자, 열 효과를 자, 복잡 반응 해석에 유리하고, 자, 복합 반응 해석에 유리하게 되겠다. 자, 근데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열 및 물질 전달의 경우에는 바구니 순환 및 회분 GS 반응기들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회분 GS 반응의 경우에는 누적된 효과를 나타내고요. 누적된 효과. 자, 복잡 반응의 진행을 추적하는 데 유리하다. 자, 복잡 반응이라고 했죠. 복잡 반응. 자, 복잡 반응이라고 했는데 복잡 반응의 진행 추적. 이게 회분식 GS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한 다른 그 복합성을 모델링하는 함수로서 복합성 모델링하는 함수로서 자, 복합성 모델링하는 함수로서
반응의 진행에 유리하게 되겠다. 자,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 반응기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지배저항과 반응 속도식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